제42차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8일 정부가 최근에 많이 거론되었던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협의체를 대통령 후령으로 만들어서 내년 말까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골자를 볼 것 같으면 한국은행을 통한 수출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회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갖다가 강조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불실하게 운영된 기업들, 물론 이 불실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수주가 잘 안 들어가면서 지금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자체의 좀 잘못으로 인한 것도 상당히 방해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조선 3사가 자구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그 자구안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이 자금 지원 가지고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겪어왔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97년 IMF 사태를 겪을 적에도 그 근본 배경에는 지나친 부채 구조 하에서 경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부채를 늘리면은 그 부채가 늘리는 동안에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은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부채 증가율을 보면은 정부 가계 기업 합해서 전부 다 498조라는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한 2%대의 성장률 자체라는 것이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금 지난 8일날 발표한 구조조정 아니라 어저께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이건 역시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의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내년 하반기쯤 갈 것 같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구안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대우해양이라든가 STX 사태 같은 것을 볼 적에 과연 또 그와 같은 것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별하게 주의를 경고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조정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구조조정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여되는 구조조정이 유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실이 발생했으며 여기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떤 정책적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누군가 책임질지도 모르는 가운데 국민들이 12조 가까운 돈을 부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보통 분담을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된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나서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13일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신다고 하니 야당의 협조만 일방적으로 부탁하실 게 아니라 이 구조조정 등 산적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과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그러한 설명이 없으면 국회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진실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배출됐습니다. 이것은 현 정사상 매우 위례적인 그러한 일로서 여소야대의 총선 민심이 반영된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잘 호흡을 맞춰서 20대 국회가 보다 대화 협력의 상생이 국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개원은 개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개원과 즉시의 민생 현안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양보를 통해서 개원의 시기를 앞당긴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원을 서둘렀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개원만 하고 상임위원장을 뽑아놓고 6월 한 달을 볼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6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기호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6월 10일 오늘은 바로 6월 민주항쟁 2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땅에 지긋지긋했던 군부 독재를 종식을 시키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던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독재 시대를 미화를 하고 그리워하는 넉넉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야당 중심으로 해서 5.18 특별법 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일부 극단적 극우주의자들의 왜곡과 폄하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본 우리 사회의 극단적 성향의 정치적 행태는 심각함을 넘어서 국민하고 물론이고 국가 체제의 근본까지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주장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를 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한다거나 특정 성향에 대해서 증오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민화를 저해하는 특정 지역 혐오, 특정 성향 증오,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형사처벌을 포함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 화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